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지난 밤사이 내린 눈, 비가 얼어붙으면서 오늘 아침 경남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빙판길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2차로를 달리던 흰색 승용차. 좌우로 비틀거리다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던 버스와 충돌합니다. 들어오는데 차가 돌아갈 정도로 땅이 얼어 있었습니다. 차가 거의 한쪽이 없을 정도까지 들어갔어.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41살 유모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도로에 낀 살얼음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앞선 오전 8시쯤 밀양시 삼낭진읍에서도 1톤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넘어 반대편 전봇대를 들이받아 동승자 85살 박모 씨가 숨졌고 운전자 76살 이모 씨가 다쳤습니다. 사망 사고가 난 사천과 밀양에는 3에서 6mm의 비가 내렸고 밤사이 영하권 기온에 도로에 살얼음이 낀 겁니다. 아침 7시 반 창원에서는 내리막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얼어붙은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앞서 달리던 차량과 부딪혔고 소방 등은 염화칼슘을 뿌려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아침 6시 10분쯤 하동군 금남면에서도 내리막길을 달리던 소형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10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오늘 하루 20여 건의 빙판길 사고가 접수돼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남은 모레까지 비가 예보돼 있는 데다 영하권 기온이 이어지면서 빙판길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힘겹게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개청 준비 작업이 중요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범을 위해 우수한 연구 인력 유치와 정주 여건 마련 등 후속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법 통과로 힘겹게 첫 발을 뗀 우주항공청. 상반기인 오는 5월쯤 임시청사로 사천에 문을 엽니다. 임시청사에는 과기부 등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사천시 등 공무원 100여 명이 업무를 시작합니다. 우주항공청 본청사는 청사계획 수립과 행정 절차 등을 거쳐 2026년쯤 정식 문을 열 전망입니다. 청장은 차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장은 과기부나 산자부 공직자가, 본부장은 민간 공무로 선발됩니다. 연간 예산은 7천억 원대로 예상됩니다. 남은 과제는 우수 인력 유치와 정주 여건 마련입니다. 당장 하위 법령 제정과 인선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간 전문가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용 요건과 처우 규모나 업무 분장에는 부처 간 협의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산하기관인 항우연과 천문연 기관 이전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 핵심 기능을 할 민간 전문가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주항공청을 거점으로 산업과 연구, 교육 등을 집적화하고 정주 여건을 지원할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이 필요하지만 이번 특별법에서는 근거가 빠졌습니다. 박대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아직 상임위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또 중앙에 건의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고 이렇게 구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을 먼저 구성해 정부와 국회를 견인한다는 생각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박동식 사천시장이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산업과 주거, 상업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를 조성해 우주항공청 직원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우주항공산업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경남을 방문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경남이 원자력과 방위산업, 우주산업을 선도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남 첫 방문은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 한 위원장은 3.15 의거와 거창구치소 건립 등
경남도민이 보여준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 세웠습니다. 또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는 국회 갈등의 어려운 구조 속에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경남을 원자력 산업과 방위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우주항공 기술까지 선도하는 도시로 완성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만으로 부족하다며 경남에 필요한 정책을 국회의원들이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년 인사회에는 국회의원과 경남지사,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역구별 당원들이 자리하고 예비 후보들도 대거 참석해 총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바로 그 경남의 정신으로 이 나라의 난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그 경남의 정신으로 4월 10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주의 성지 경남에서 밝힌다며 정치개혁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재판기간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법을 만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 경기도에 집중하겠다고 말한 한 비대위원장은 경남에서 균형 발전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박동혁 감독 체제로 팀을 꾸리고 올 시즌을 대비한 담금질에 나섰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일부 승격의 꿈을 이루기 위해 경험이 많은 선수들과 외국인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K리그2 플레이오프까지 올랐지만 일부 승격 문턱에서 좌절한 경남FC. 4년 연속 이루지 못한 꿈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 4년 만에 감독을 교체했습니다. 취임 한 달여 만에 팬 앞에 선 박동혁 신임 감독은 1부 리그 승격부터 약속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정말 어느 시즌보다도 준비를 잘할 거고요. 정말 기대해도 좋을 시즌을 만들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FC는 지금까지 8명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공격진은 브라질 출신 엘리오에 이어 콜롬비아 출신 장신 스트라이커 리바스를 영입했습니다. 또 경험 많은 선수들로 수비도 강화했습니다. FC 안양 출신 센터백 김영진과 서울 이랜드FC 주장 출신 한용수 등을 보강하며 수비 라인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경남FC는 오는 13일부터 한 달 가까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전지훈련을 벌입니다. 박 감독은 강도 높은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동계훈련은 제 감독 인생에서 아마 가장 힘든 동계훈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에 앞서 몸풀기와 미니게임으로 신구 호흡을 맞춰보는 선수들도 올 시즌 승격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답해드리지 못했던 승격을 올해 태국에 가서 열심히 준비해서 꼭 승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경남FC는 다음 달 9일 태국 전지훈련을 마무리하고 열흘 동안 거제에서 최종 훈련으로 K리그2 개막전을 준비합니다. 올해 꼭 승격으로 팬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화이팅!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다음은 KBS의 희망나눔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유니온에서 500만 원, 합천군 가회면 주식회사 비채움 손진기 대표 100만 원, 함안군 군북면 진차호 씨 100만 원, 초계면 길봉오리 이유희 대표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해 한 아파트에서 공포탄과 탄창이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김해시 부곡동의 한 아파트 헌옷수거함에서 공포탄 29발과 탄창 1개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육군 39사단과 김해 서부경찰서는 해당 탄피를 수거하고 탄피의 정확한 종류와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자가 대출금 250억 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당시 결재권자였던 문준희 전 합천군수를 최근 조사했습니다. 감사원은 호텔 사업 추진 과정과 유착 의혹에 대해 6시간가량 조사했고
문 전 군수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함안군 법수면 산업단지 안 공사 현장에 주차된 덤프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지만 트럭 2대가 전소되면서 소방서 추산 4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오늘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노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지만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창원파크골프협회 대산파크골프장 신규 회원 모집에 시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11월 창원파크골프협회와 대산파크골프장 위탁 협약을 해지했지만 협회가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무단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폐업한 경남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공제금은 634억 원으로 2022년보다 38%가량 늘었습니다. 또 경남 소상공인들의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도 지난해 1,038억 원으로 2022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남의 지난달 고용률이 61.2%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조사 결과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에서 전년보다 종사자가 18만 6천 명이 늘어 20.5% 상승했지만 건설업은 16.2%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